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9회 17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만 쓸 수 있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쓰게 되면 1년 이하 입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2번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성명 표기해야 됩니다. 즉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연락처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됩니다. 3번에 소위 부칙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게 맞네요.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은 안 되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대표자 성명 명시해야 됩니다. 표시광고 하는 경우 성명, 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는데요.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면 되겠죠.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관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기업에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X네요. 미리 해야 됩니다.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집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집을 비워줘야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등기된 이후에 임차인, 소액 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이 말이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가 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이 말이 틀렸네요. 임차인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 받습니다. 임대인 동의. 이해관계인이죠.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임대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는 요청할 수 없죠.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건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임대차,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률혼만 보호되는데 주택의 경우 사실혼도 승계가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만약 상속인이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혼과 상속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2분의 1이 승계됩니다. 공동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따라서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은 상속이 됩니다.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즉 채권적 전세, 우리 말로만 동네말로 전세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등기된 전세권, 물권은 적용이 안 되죠. 물권인 경우에는 우리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더 유리한 게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는 거 두 개만 더 유리하죠.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외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